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오늘 현충일이거든요. 현충일은 우리 선배들께서 손주께서 피와 땀과 눈물, 목숨까지도 또 가족의 희생까지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게 했고,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 또 세계 속에서 존재할 가치로 또 소망을 갖고 있는 나라로 오게 만들어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10시에 사이렌 가운데 기도하고 묵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셨죠? 우리에게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묵념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동가서가 색깔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쩍 갈라져 버리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건 어떻게 이러한 분열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 있는 선거, 또 양진영 논리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어떻게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내며 향후 남과 동서의 화합을 통해서 남북의 화합, 통일까지 어떻게 갈까? 정말 지난 일정 속에 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번 남는다고 하면 해내는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통일한국 시대를 위한 준비자가 되고 그 통일의 축복을 거뜬히 받아내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일 가운데 쓰여지는 모든 사람들이 너 인생의 갈림길이 있더라. 갈래길 속에서 분명한 길이 보이고 또 한 길은 분명하지 않지만 좀 더 큰 뜻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확실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더라. 내가 뭘 알아서 선택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시절 3학년 때 늦가을이죠. 우리 농업 선생님이 서울분이셨는데 칠판에다가 막 그리셨어요. 개포동에 가려면 서울역 반대편에 가면 83번, 87번인가 83번가 이렇게 되는데요. 버스가 있다. 그걸 타면 그 수도전기고등학교까지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수도전기고등학교를 가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부모님 이제 허락을 받고 준비해서 요새를 넣는 상태였는데, 시골에서는 조금 공부하는 아이들은 특수학교를 많이 갔습니다. 철도고등학교, 전남에 있는 농업고등학교, 광양에 있는 이제 학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저하고 이제 친구인 고명선이하고는 서울 수도전기고등학교에 시험을 보라고 해서 그 친구와 같이 나왔던 거죠. 제가 목포도 그때까지 안 와봤었거든요. 서울이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같이 일단 같이 가니까 버스를 타고 도선에 와서 목포에 내려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린 마음인데 노잣돈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길에 저는 친구한테 그랬죠. 야, 나는 안 갈 테니까 너만 가라. 그리고 제가 타고 왔던 배를 다시 타버렸어요. 타고 이제 집으로 왔죠. 아마도 그 길이 인생의 하나의 선택의 하나의 기회에 있었지 않았나. 서울에 가는 길,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중에서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공고등학교를 안 가게 된 거죠. 그 친구는 물론 합격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방학에 집에 가 있으면 서울 사람 다 돼가지고 그 아이보리 점퍼에 이렇게 옷을 입고 기복을 입고 흰 얼굴로 해가지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간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못 만났죠. 동창들 속에 이제 훗날 제가 삶이 어렵고 또 시장생활을 하면서 또 선거도전하면서 이렇게 벅찰 때 보면 내가 그때 그 친구와 같이 시험 보러 그냥 가버렸으면 나도 어디 올성이든 거리든 아니면 전기 관련 일 중에 하고 있었을 건데, 아마 중진용도 돼가지고 대학교도 다 거기서 나왔을 것이고 중개형 간부로 있었을 건데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정된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그런 안정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바람만장한 세월을 지나면서
선거를 12번 이상 기획하고 또 다른 피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전해보면서 왔는데 아직 간접보지 못하고 제도권에 낭비되지 못한 그 아웃사이드의 고통과 고난 또 고민, 외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제 인생의 한 갈림길에 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15일에 다시 집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대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뭐 시골에서 서울서 공부하는 아이들 서울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가야도 좋은데 또 등록금도 다 주고 안 내는데 그 학교를 안 갔다고 혼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나 어떻게 가고 싶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그냥 잠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 버렸는데 저는 이제 유년 시절도 말씀드렸지만 그 존재감이 없던 아이였거든요. 농사 지을 때 개수하면 농사 일꾼으로는 개수가 되었는데 있으나 없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학교 갔어요. 제가 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학교 가고 뭐 어떤 계기로도 어떠한 이유로도 어디에 이렇게 끼지 않는 깍두기라고 하잖아요. 열애적 인생, 없음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인생의 길이 계속 되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외로움 때문에 때로는 소외감 때문에 힘들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보면서 또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타적이고 또 남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경험자가 되지 않은 생각을 해보면서 나름 지난 세월을 이제 이번에 와서 정리를 해보니까 그때 그런 사람도 때로 중심부에서 없었고 외부에 서 있는 처지에 관망자 또 객관화되어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이 썩 나쁜 것은 아니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 앞에 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뭐 실력이라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로 유지했는데 그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또 우리 부모님께서 한 번이라도 학교를 와본 적이 없고 초등학교 졸업해도 한 번도 졸업장에 안 오셨고 중학교 졸업할 때도 안 오셨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졸업사진 공동사진 빼고는 한 장도 없는 거죠.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는 것 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고 경주 여행 2학년 때 수학여행 가잖아요. 경주로 갔을 건데 3명이 안 갔을 거예요. 아마 그때 중학교에서 집이 어렵기도 했지만 아이고 안 가도 되겠다 싶어서 안 가고 4일 동안 고구마밭 맸던 거죠. 뭐 여름쯤 가니까 고구마 메고 학교 안 가서 그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 뭐 중학교 때 뭐 남겨져 있는 게 뭐 저한테 있겠습니까? 추억도 없고 그냥 일하고 그냥 전제금 없이 살고 그렇게 살게 되었죠. 어떤 분들이 꿈을 가져라, 뭘 해봐라, 무엇을 읽어라, 어떤 책이 좋다, 세상은 어쩌다 저쩌다는 소리를 못 들어보고 컸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면 훨씬 더 이미 간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학생인데 그렇다면 인생 선배들이 또 집안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너는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특수학교 가라는 거 얘기는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으니 참으로 백치같이 살았던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목표로 나와야 되는데 상고는 제가 지금도 돈 개념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도 그런 개념이 거의 없어서 그랬는지 은행 같은 곳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고 안 가고 또 공고는 특히 그 당시에 공고를 많이 갔는데 서울에 있는 수도 공고도 안 갔는데 공고 가서 내가 선반하고 밀링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가고 당연히 인문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문계를 갔으니까 지금 또 여기까지 왔겠지만 또 공업계를 갔다고 해서 뭐 국회 나오거나 대통령 나가는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는 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인문계는 인문계고 지금은 이제 융합돼 가지고 크로스오버 됐기 때문에 그게 무의미하고 또 중국처럼 기술 클래시 기술 관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맞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는 인문계는 인문 쪽으로 빠지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업도 그렇게 구성되고 그래서 인문계는 당연히 가게 되었고 저놈이 이제 드디어 바다를 건너는 거죠. 육지로 유학 가는 거죠. 근데 유학길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건 집에서 나가니까 이제 굽는 것이 태반이죠. 쌀 떨어져 김치는 뭐 냉장고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런 생활을 하는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한 700명 되는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중학교에서 조금씩 요동생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 실력 있는 아이들이 모아지면 한 50명 정도 되는데 특수반에 들어가서 진학반이라고 하죠. 들어가서 다시 이제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게 고등학교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 한 번째 그 생명, 논의 실명될 위기를 지나고 또 두 번째 공업고등학교냐 인문계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환경 또 이끄는 힘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았나. 제가 세상을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구체적인 제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엎드려 있는 것, 기어가는 것, 뭐 그냥 있어야 되는 것 그렇게 무존재로 살아왔는데 그나마 또 인문계로 가서 또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거기 위에다가 한 제 인생의 챕터를 더 넘기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인생 연속적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으면 오늘이 없는 것처럼 그것이 실패한 길이었거나 또 그때 제가 만회해야 될 점수를 만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생은 그것을 만회하려는 의지와 준비를 계속하게 되면 인생의 말년류 홈런을 치는 역전의 전환자로 되기도 하겠다 생각을 해보면서 더 중학교생보다 힘들었던 고등학교 이야기를 다음에도 해드리게 하면서 여러분도 지난 인생을 해고해 보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것이 그때 무엇을 잘해서보다는 그때 버티고 이겼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구나. 그것이 희망의 단초이기도 하고 그것이 자양분이었기도 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나온 날들을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현충일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6일입니다. 감사합니다.